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수조영입니다. 이제 긴 여름 맞이하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지표를 보고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했던 쪽은 여전히 FMC였죠. 이미 그 10월부터 대차대표 축소에 대한 언급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고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점진적인 속도일 것이고 현재 구도로서는 재투자 축소분보다 만기 도래분이 많기 때문에 연준은 상당 기간 채권을 매수하는 기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차표 축소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예정된 옐런 의장, 그 다음에 더들리 이런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언급에 조금 더 시장은 그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표 측면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변수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리 인상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1.5%로 예상되는 PC 디플레이터 수준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대처표 축소에 대한 논란을 일정 부분 종지부를 찍었다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출렁거리거나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9월 말까지 원래 그 타결이 되는 미국이 예산안이겠죠. 9월 말까지 예상대로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려하는 셧다운까지 발생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백악관과 민주당의 의견은 상당히 여전히 있죠. 멕시코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비 이런 쪽에서는 양쪽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타결되기에는 조금 무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시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기간을 늘리는 쪽을 대부분 선호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12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를 일단 연장해놨기 때문에 즉각적인 셧다운보다는 오히려 임시 예산 편성을 통해가지고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9월 말까지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셧다운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된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길게 보면 그 헬스케어를 통해서 민주당과 딜할 가능성도 열려 있죠. 오른쪽 그림의 의미는 트럼프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도를 보면 의외로 민주당의 몇 분과 무소속도 상당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그러면 헬스케어에 대한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당과 딜할 가능성, 이런 쪽을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량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금주 그 주식시장 관련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석을 앞두고 개별 종목군들이 사실 그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추석 전과 후가 어떤 스타일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는지를 보시면, 일단 추석 전 같은 경우는 이격도 하위라는 것은 주가의 낙폭 과대입니다. 주가 낙폭 과대들이 오르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애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에는, 내년 추석 때에는 그 전에 한 달 정도는 기존의 그 과열 종목군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추석 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또 다시 반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 큰 변화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추석 이후에도 이격도 하위들이 계속해서 좀 성과가 좋은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냥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올라가거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와서 추정치가 올라갔던 그런 컨셉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면, 기존에 올랐던 애들은 계속해서 좀 추석 전후든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기존에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추석 전후에 좀 긍정적인 모습, 횡보 내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희의 어떤 그 타겟팅은 추석이 아니라 연말의 핵심 계절성에 있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펀드의 클로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벤치마크, 즉 인덱스에 붙이려는 그런 시도가 많고, 배당 인덱스가 설정이 되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인덱스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그 어떤 개별 종목군들이 n분의 1로 투자하는 그런 스킨보다는 이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낙폭과대라든지 빈집털이 정세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전후로는 이익 팩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관찰될 것이다. 이익 팩터라는 것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추석 전후로 뭐 주가 낙폭 과대는 사실 좀 좋고 약간 주가가 과열되는 종목군들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형주의 이익의 상향 종목군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익 팩터들이 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관찰이 된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기존의 그 대형주에 쏠려있던 그 수급이 좀 풀리면서 일부 개별 종목군들, 즉 그 안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런 이 기존에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이익 팩터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으면서 3분기 실적 상향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으로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업종군들이 몇 안 됩니다. 정유라든지 조선, 반도체, 지주회사, 상사 이런 쪽에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는데 얘네들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익의 해소성이 이쪽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속 빈집 컨셉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샀으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압력이 있고, 오히려 기존에 많이 팔아놨으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벤치마크의 복제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저희가 보시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라든지 CJ ENM, 휴캠스, 인터파크, 현대상사, CJ CGV, 모두투어, GS 이런 쪽은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실적도 사용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석 전후로 그리고 연말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버텀 피싱 컨셉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채권 금리가 장기 쪽 금리를 위주로 약간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고 3년 금리는 3bp 상승을 했고 10년 금리는 2bp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레딧 채권의 유통이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금 2011년도 수준까지 확대가 됐고요. 특히 이제 은행채 쪽이 1년 쪽과 특수채 쪽 1년 쪽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수채랑 은행채를 비교를 하면 은행채 쪽이 유난히 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면은 보통 때는 특수채랑 은행채 간의 스프레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개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그 LCR 규제 강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고채를 사서 이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행채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크레딧물을 샀던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유통물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차익 실현할 기회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크레딧 보유 한도가 꽉 차게 되면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물 쪽에 자금이 좀 타이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ECB의 드라기 그리고
옐런 의장의 연설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재차 확인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일 밤에 ECB 드라기 총재와 미국 더들리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옐런 의장 총재가 우리 날짜로 27일,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뉴욕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에 가장 최근에 발표한 연설문에서 미국 금융시장 환경이 호황이고 경제도 양호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더라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차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논지를 감안을 할 때 꾸준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ECB 회의에서는 ECB도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설되는 드라기 총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재확인이 됨에 따라서 금주 채권 시장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약세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석 기간에 이러한 옐런 의장이 다시 또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ECB의 9월 의사록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기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좀 줄이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10년물 쪽이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만기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세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10월로 좀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ECB에서의 자산 종료 매입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안정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기간의 투자자에게는 이번에 금리의 어떤 반등하는 기간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FMC에 대한 후폭풍 내지는 이에 대한 연장성산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추석 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실적 시즌과 맞물려가지고 조금 더 실적이 우호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